동선님도 관전 직접 하시나요? 일단 초대는 받았는데 저는 자연님 방송 볼 것 같긴 해요. 것 같긴 해요. 술 마셨어요? 아, 맥주 한 캔, 맥주 한 캔. 아, 사실 자연님 방송 보면 딸깍딸깍 안 해도 되니까. 진짜 어, 상체 전문가 신동섭님과 어허. 하체 전문가 유재현님과 서포트 저는 전문가 박도영님. 그리고 쓰레기 박도영과 함께합니다. 예? 준우승자 2명이랑 같이 하네요. 우승자의 기만인가요, 혹시? 준우승도 잘한 거죠. 아, 사실 저는 준우승했지만 우승했어. 난, 난 그 리그전 시작할 때 자연님한테 우승하는 방법을 누설했거든. 뭐였는데요? 그걸 까먹는다고? 뭔데요? 1티어를 뽑지 않는 신박한 팀 구성. 응? 아, 됐습니다. 그 처음에 팀 뽑기 할 때? 됐습니다. 자연님이랑 얘기 안 합니다, 이제. 근데 그거랑 관계가 없었잖아요. 그거랑 관계 있었죠. 우리 팀장은 그런 관계 없이 그냥 자기 맘대로 뽑던데? 응? 아, 뭐야, 아니, 그, 지난 대회. 그니까. 지난 대회 1티어 없었잖아요, 자연님네. 그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 이론이 맞았다, 요 말이지. 음, 아니, 방송 중이었잖아. 아니, 방송 중이었잖아. 아니, 방송 중이었잖아. 뭐야, 계속 들려. 중이었잖아. 뭐야, 계속 들리는데? 끄셈. 계속 들리는데? 끄셈. 저는 방송을 꺼야 되나? 아니, 방송을 음속으로 하면 되죠. 아, 이제 됐나요? 네. 오케이. 계속 들려서 당황했네. 지명해줄래는 누구죠? 음, 8697. 아, 그 형욱님인가 본데? 아주 왔습니다. 음흠. 아, 네, 다 듣고 계시는군요. 머쓱합니다. 저 그럼 그 자연님 방송으로 보고 저는 관전방은 나갈게요. 에. 근데 이거 영재형 이거 사프라는데 이거 딜레이 걸어야 되나? 그러네. 어차피 관전 버거 걸리잖아요. 아, 맞네. 어차피 3분 5분 딜레이 하고 기다려야 되지? 3분 뒤에 네, 시작합니다. 3분. 맞네. 일찍 표시하시는데요, 영재님. 오영재형 바보네. 저희 평가를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피드백을 하겠다. 뭐 이런. 돈에 1,000원 보냈다는데요? 난 돈내가 없는, 난 333원 돈내가 없는데? 부탁드립니다. 어우, 해설 4인조. 승우님도 왔네. 승우님 저번에 해설 되게 깔끔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역시 롤 잘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롤 잘잘이라니까. 롤 잘하는 사람들은 다 잘 알아. 도영님이 그러면 시작합니다. 이거 해주시나요? 가겠습니다. 전용준 역할인가요? 네. 지금 정각이고 시작하셔도 됩니다. 호지양님 팀 멤버가 누구누구더라? 사실 대상형님네 팀은 한 번도 송수들이 된 적 없는 따끈따끈한 새로운 팀이잖아요. 제가 관전으로 한두 경기 봤었는데 되게 보시는 그 다른 모임원분들이 기대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 네, 대상역을 오더를 필두로
오호. 한 몸처럼 움직이는 그런 유형의 너만 팀이라고 설레지 마. 생각을 하고. 이해는 해. 네, 대상혁 형님이 지금 표면상으로는 티어가 아마 플레이인가? 그럴 텐데 되게 이제 내전이나 뭐 다른 자랭이나 이렇게 모임 내에서 실력이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팀장이거든요. 그렇죠. 다플레다. 가짜 플레입니다. 근데 원래는 서폿 유저라고 하시던데. 네, 맞아요. 원래는 이제 제가 그 운영진 측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뭐 다이아 뭐 1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수준으로 보려고 하다가 본인이랑 이제 조율을 해가지고 다이아 이 정도 실력은 그래도 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되게 위장 티어죠, 소위 말하면. 일단 이거는 근데 아, 이거 이번 저- 배는 그거네요. 이거 노벤권 때문에. 네, 벨포즈 노벤권에 네. 대한 벤이고 리신드. 저는 그래서 사실 일라오이, 이 경, 이즈, 난 감히 내 능력을 의심하지. 이 판에 이제 미드를 뭘 가져가냐 상혁팀에서. 일단 바루스 선픽. 바루스는 서폿이 될지도 라는 이게 생각을 살짝 영- 해봤지만 아니겠죠. 영통동님이 바루스를 잘 다뤘어가지고. 지난 대회 때도 되게 바루스로 네.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바루스면은 만약에 유성으로 가면은 바루스 애쉬 같은 픽 나올 확률이 높네요. 에이씨. 도란거 메시요? 아하, 진짜 도란검. 도란검을 가진 않겠죠? 일단 오른쪽에서는 벨코즈 노벤이어서 벨코즈를 1픽으로 뽑아주는 모습. 그래도 리그전 3주차인데 그 정도 교정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아니면은 치속으로 간다면은 바루스 레나타도 괜찮긴 해요. 아마 벨코즈님네 팀은 애쉬를 정글을 뺏어 뽑을 줄 오네요. 알았는데 애쉬를 뽑고. 애쉬를 하지 말라고 하는 픽 같아요. 이거. 유성 바루스 이러면은 겸 가미님 소라카도 열린 상태 아닌가요? 바루스 소라카도 나쁘지 않죠. 네, 맞습니다. 사실 팀 이름부터 해서 애쉬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그렇지 그렇죠. 애쉬를 즐겨하는 픽은 아니고 이제 소라카를 되게 많이 하는 선수거든요. 근데 저 여기서- 애쉬가 네. 원딜일 수도 있고 서폿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원딜 애쉬가 다시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말파이트 어떻게 선픽. 될지 몰라요. 말파이트. 하면 말파이트로 잠궈주겠다는 모습. 근데 말파이트는 사실 후픽으로 뽑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약간 AD 카운터 느낌으로. 이제 탑에서 그웬 네. 이런 거 게다가 지금 사일러스가 벤이 안 된 상태여서 그렇죠. 이것도 좀 고려를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먼저 가져가고 여기서 서폿을 완성시키거나 정글 뽑을 것 같은데 정글을 뽑네요. 다르반, 바루스, 말파이트. 그러면 사일러스 뽑을 법한 게 위에 3개 궁이 다 너무 맛있는 그렇죠. 궁들이어서 CC기가 지금 총 3개인데 3개 다 궁이에요. 이러면은 쌀 정글이나 살러스 뽑네요. 그렇죠. 사일러스를 탑 미드, 그 탑 정글 어디로 쓰든 이건 포기하기 힘든 조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그러면 다른 쪽에서 무조건 AD를 하나 뽑아줘야 돼요. 이거 3AP가 그렇죠. 될 수 있어서 밸런스 맞춰줘야 됩니다. 만약에 애쉬를 서폿으로 쓴다면은 그냥 원딜 하나 뽑고 약간 탱커류 하나 뽑으면 괜찮긴 한데 겁낼 필요 없다니까? 제가 알기로는 MTD님이 이제 정글 AD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탑 사일러스로 돌리고 정글에서 아마 잭스 같은 거 조금 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아리 벤. 도망치던가 홈들의 벤. 일단 탑5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네요. 여기서 이제 루피님이 빅토르나 아지르 같은 걸 뽑으면은 벨코즈 입장에서도 쉬운 게 별로 없어져서 둘 중 하나 배나할 것 같아요. 무난해 보이는 건 저쪽에서 정글 바이를 뽑아줘서 탑으로 사일러스 돌리면 되게 조합이 정글 대 정글도 안 되고 소라카. 소라카 벤하네. 미드 쪽을 다 여네요. 일단 아리까지만 배나고 돌진 조합을 좀 막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말파, 자르반, 아리까지 하면은 한돌진이기 때문에 바루스가 이니시 열면서 들어오면은 힘들죠. 이럴 수는 없어. 네, 그렇죠. 벨코즈랑 이쉬가 또 대표적인 뚜벅이 챔피언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조합에 되게 약합니다. 네. 그리고 MGDD님이 잭스 정글 모스트기 때문에 잭스까지 잘라주는 모습. 그럼 여기서 미드는 백스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겠네요. 백스도 나쁘진 않은데 벨코즈 상대로 라인전이 괜찮은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뭐 자크, 제드, 애들은 아마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자크 정글로 쌀 자크는 탑이 처음 확정이네요. 보이는 픽이긴 하네요. 이러면 AP가 조금 과중돼서 그래도 말파이트가 탑인 만큼 AP가 많아도 그렇게 나쁜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바루스가 대신에 마체를 올리고 자르반이 멜모를 갔을 때 뚫을 딜이 원딜에서 나와줘야 된다는 점이 좀 중요해지겠고요. 자, 나미. 바루스 나미. 바나미. 음? 바루스 나미로 간다는 거는 치속 바루스의 확률이 좀 높아졌어요. 여기서 이제 미드픽을 뽑을 텐데, 원래 이제 루피 선수 아지르 되게 즐겨 썼는데 아지르 요즘에 베이가. 별로 성능이 안 좋다 보니까 베이가 뽑아주는 모습이네요. 베이가가 그때 모르가나로 그네요. 모르가나. 예, 베이가가 가자, 벨코즈 그냥. 상대로는 좀 힘들 수 있거든요. 이게 라인전 자신 있는 정해. 챔프 하겠다. 게다가 상체가 3AP니까 모르가나 픽이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저는 애쉬가 원딜로 가게 되면 오른쪽 팀 딜이 부족할 수 있다고 토르? 생각하는데 이거 벨코즈 서폿으로 돌리려나 봅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면은 4AP인데 결국에 애쉬 원딜로는 네, 딜이 이거 많이 기대치가 낮거든요. 애쉬 자체가. 이거 딜포텐이 말파이트랑 높지 않죠. 자르반이 각각 대자연 뽑기만 해도 사실 뚫을 딜이 안 나올 거거든요. 아우솔이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이게 대자연을 뒤른 바루스랑 아니 자르반이랑 말파이트를 뚫을 수 있냐가 문제인데 그렇죠. 아무리 체퍼뎀이 달려 있어도 좀 힘들어 보이고요. 그리고 자르바 말파이트가 좀 잘 풀리기 시작하면은 뚫을 힘이 좀 부족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말파이트가 그리고 AD 챔프 상대로 이점이 있는 거지 AP 상대로 불리한 점이 딱히 있진 않거든요. 저렇게 4AP를 뽑게 되면 말파이트는 뒷전으로 하더라도 이제 마체가 나온 바루스, 아까 말씀하신 멜모가 나온 자르반 이거 뚫어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모르가나 블랙쉴드도 있고. 사일러스의 궁극기 활용도와 사일러스가 말파이트를 얼마나 잘 잡아주느냐가 또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이러면은 상혁팀 입장에서는 솔직히 바텀 게임 위주로 굴리다 보면은 게임이 좀 많이 유리해져 있을 것 같긴 해요. 바텀이 일단 조합이 뚜벅이 조합이기도 하고 자르반 갱킹이 좀 취약하긴 하거든요. 벨코즈 애쉬론. 그렇죠. 네, 바루스 나미는 호응도 좋고. 진짜 말 그대로 첫 번째 플래시, 두 번째 킬 이런 식으로 계속 굴려나가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바루스 나미는 6렙 이후에 자력으로도 가능한 챔프기 때문에. 순수 정글 구도도 자르반이 조금 더 우세해 있고 그렇죠. 미드도 자르반 라인 클리어 챔프니까. 쪽은 모르가나가 조금 더 위에 있어서 근데 이 질문 드릴 게 이 노벤건이 어쨌든 벨코즈를 무조건 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선택으로요. 맞습니다. 파일럿은 누가 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파일럿도 상관 있어요. 그냥 무조건 그 코제양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음, 그 원챔 러의 원챔이 기준이어서. 그럼 코제양님이 서폿을 간다는. 아니면은 서포트 자크의 가능성도 열려는 있습니다. 그쵸. 근데 뭐 사일 연기는 서폿도 좋아. 사일 서폿도 나오는 경우도 서포 있고. 자크. 사실 코즈양님이 벨코즈로 서폿을 가게 되면 미드로 이제 현우님, 갈슈님이 아우솔을 들고 미드를 가게 되는데 전적을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아우솔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이게 또 대회마다 얘기가 될 만한 게 누가 또 가성비가 좋냐 이런 말이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현우님 이제 전적으로 볼 때는 골드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전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미드에서도 좀 활약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의 다이아 이상급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 보면 은둔 고수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셔요. 여기 보면은 분명 테두리 노란색인데 하시는 거 보면은 이상 파란색 이상이신 것 같은데 하고 보면 또 노란색이시고. 그렇죠. 픽 자체로만 보면은 일단 코제양 팀 쪽이 원래는 자크 생각보단 자르반 생각이 더 있었을 텐데 3픽에서 이제 자르반 뺏어가가지고 자크를 한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긴 하네요. 그래서 저는 바이가 괜찮다고 봤는데 자크가 조금 더 괜찮았다고 보고 뽑은 것 같습니다. 이제 코즈양님네 팀 MGDD 그 정글러 선수가 4가지 챔피언을 많이 하거든요. 잭스, 킨드레드, 오공, 자르반 요 4개를 주력으로 그렇죠. 연습을 했는데 그 중에 3개는 밴이 되고 나머지 하나는 뺏겼기 때문에 조금 울며 겨자 먹기로 자크를 픽한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자르반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르반이 아무래도 초반 교전면에서 좀 유리한 것도 있고.
네, 후반에는 또 뚜벅이 상대로 잘 버티면서도 딜각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저도 또 애용하는 픽 중 하나거든요. 2, 3렙 깡패기도 하고. 오금님 자르반 좋았죠. 좋았습니까? 아 같이 했잖아요. 필벤 카드 다르마이트 아니었어요? 최근에 W 버프를 먹으면서 이제 기존에는 행빌드로 조금 치중해서 간 느낌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또 딜템을 그냥 여지없이 올릴 수 있게 되면서 조금 더 힘이 실린 것 같아요. 스펠 보니까 바텀 벨코즈 맞는 것 같고요. 그러게요. 애쉬 정화. 스펠을 보니까 이거는 안 싸우겠다는 소리죠. 지금 킬 정화를 각각 들으면서 라인전 때 각을 안 주겠다. 우린 당겨서 받아 먹겠다. 바루스도 정화를 안 들었네요. 사실 애쉬 궁을 제외하면 풀만한 게 아웃솔 궁키를 그쵸. 정통으로 맞았을 때인데 웬만하면 바로스 포지셔닝을 했을 때 아웃솔 궁을 정통으로 맞을 일은 잘 없기 때문에 저는 무빙으로 피하겠다라는 모습이 좀 보여지는 모르가나 믿겠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성 바루스인 거를 봐서는 아마 나미의 유성 1을 받고 이제 한 방을 좀 세게 가져가겠다라는 모습이 보여요. 아무래도 스킬 특당 데미지가 약하진 않기 때문에 오, 이거는 살짝 위험한데? 너무 벽골까지. 벽골 썼네요. 네. 이러면 다음에 이거는 무조건 죽겠네요. 이건 아마 사일러스한테 키를 주고 초반에 조금 힘을 더 실어주는 아무 소리 먹었네요. 아무 소리 소리 킬 먹는 먹었다. 것도 괜찮죠.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대신에 정화가 빠졌네요. 지금 대상역 팀은 지난주에 부전패 처리를 하면서 2패를 가져갔기 때문에 이번에 지면 되게 뼈아픈 패배가 됩니다. 그렇죠. 1승 2패가 되죠, 그렇게 되면. 네, 이게 결과가 뭐 예선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어지게 돼요. 일단 자크는 솔버프하고 여기서 일단 피갈 일단 1렙 설계 먼저 들어가네요. 자크가 1렙 1을 찍어서 정글링이 지금 네, 많이 않을 느낄 것 거거든요. 같아요. 여기 간단하게 딜교만 해주고 네. 빠지는 모습. 이제 꼬지랑님에 대해서 이제 비교적 최근에 들어오신 분이라 모르는 사람이 많을 텐데 저 벨코즈 Q가 진짜 소위 말하는 가불기거든요. 앞으로 이분이- 오면 네. 앞으로 무빙하면 앞에서 터지고 뒤로 무빙하면 뒤에서 터지는 스킬 적중률 진짜 상당하신 분입니다. 큐를 진짜 잘 던집니다. 네, 이분이. 방금도 때린디망 앞으로 무빙을 해서 피하려고 했으나 그냥 앞에서 터져버리는 모습. 다르바는 2렙 게임 이후에 상대 카정 아깝네요. 뺏을 수 있어. 근데 강타가 없어가지고 뺏을 수 못했을 거고 그 풀만 빠지고 자르반이 전멸도 빠졌었고 네. 근데 이러면은 약간 싸먹힐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전멸 플레이 없는 없는 자르반은 자르반입니다. 이 Q풀 아직 안 돌았을 거고요. 그래도 기창으로 살았네요. 허전하긴 했는데. 그래서 바텀이 다 올라와가지고 경험치 손해를 좀 보겠네요. 이러면은 선 3렙은 일단 영통동님 쪽에 이제 찍을 테고. 자르반이 근데 이 라인이 좀 위험한 라인이어서 근데 자크가 풀이 없어가지고 스피드는 않겠네요. 네. 좀 빠지면서 8층만 먼저 후방 빠지고. 상태로 접어드는 모습이고 사일러스가 방금 정글적으로 움직여주면서 자르반을 살짝 방해했거든요. 네. 정글링이 살짝 늦춰졌어요. 대신 이 위치를 근거로 자크도 과감하게 앞점프를 해봤지만 탈진 쓰면서 빠져서 이제 무엇처럼은 이어지지 못한 모습이고 지금 서로 양쪽 정글 위치가 예상이 될 텐데 자크는 그러면 이제 자르반은 위쪽 인천판을 가정. 하는데 자크가 레드를 어떤 정도 근데 이거는 네, 살겠네요. 플래시랑 블랙쉴드 활용까지 해서 이러면 자르반은 빠지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자크 풀피드 자르반 풀피인데 레드팀 정글에서 자크는 이제 리젠드는 늑대 쪽으로 다시 무빙하고 다시 한번 쭉 돌아서 어디로 갈까? 흥선지가 바텀일 가능성이 높네요.
그럼 자르바는 이제 칼날부리 하면서 위쪽까지 털고 이때 자크가 성공시킨다면은 좋은데 와드에 들켰어요. 가 지금 레벨이 낮다 보니까 E가 또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렇죠. 1렙 2가라서 네, 지금 레벨이 이러면은 충분한 편이. 자르바는 일단 위쪽 캠프를 더 털진 않고 탑 쪽으로 한번 무빙을 하는데 최고 교환을 찍지만 자르반이 걸렸고. 잡히진 않을 것 같네요. 네. 아, 네네. 자르바는 만약에 레드를 들고 있었다면은 플래시를 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들어가다가 만나는 아웃 일단 레드 쪽에서 올라오는 만나고. 레드 팀이 유리한데 일단 들키긴 시간 했습니다. 갖고. 뛰고 사일러스 텔을 탔거든요. 아 근데 이거는 빠져나가겠네요. 자, 바텀은 벨코즈다 보니까 라인전 자체는 좀 힘들어 보이긴 하네요. 그래서 자르바니 탑쪽 한번 와드 들키고. 근데 지금 상황은 사일러스가 2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갱킹 성공률이 좀 낮다고 볼 수 있겠네요. 게다가 아까 플래시도 못 뺐었기 때문에 네네. 알파가 6렙이 찍히지 않는 이상 6렙 찍히긴 했네요. PS를 자꾸 흘리네요. 근데 사일러스 상대로 말파이트가 초반에는 주도권이 조금 더 있습니다. 아무래도 구성을 들기로 했고 사일러스가 말파이트를 이기려면 적어도 반 코어 이상 네. 뽑고 공을 뺏을 수 있을 때부터가 이제 사일러스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W 레벨이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건이 생겨서 그래서 이제 말파이트 입장에서는 초반부에 정글을 불러서 잡던지 공을 찍은 시점에서 킬을 보던지 해야 하는데 그래서 자르바니 한 번 더. 근데 와드가 아직 들키긴 했어요. 근데 지금 먼저 받고 5레벨이에요. 5레벨. 근데 이거 아, 너무 좋았습니다. 네. 방금 스킬 완료. 그럼 자크는 아래. 근데 정글은 서로 1렙차 정도 나기 시작하네요. 완전 열사 아니고 지금 사일러스 W 만화가 없거든요. 이거는 네. 아까 Q를 쓰면 안 됐다고 봤는데 그렇죠. 만화를 좀 온전해두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나마 이제 W로 피응을 하면서 한 명 정도는 교환해볼 각이 나왔을 수 있는데 그 W 만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바텀 풀 다 빠졌습니다. 바텀 풀 다 빠졌어요. 처음 상황을 한번 보죠. 그거 한번 한번 2대1을 했던 것 같은데 벨트를 전멸로 패치면서 다 빠졌고 마미도 애쉬 카이팅 맞으면서 플로우 때문에 전멸을 네, 써주는 이렇게. 거예요. 네, 영통동 때리기망 조합도 사실 티어로 보면 그렇게 낮다고 생각이 들 정도가 아닌데 풀다 아닌가요? 영통동님 다이아. 네 맞습니다. 테레비망 영통동님 풀. 다이아의 때리기망 플래티넘인데 그 호지양님네 팀이 워낙 또 호지양님이 마스터다 보니까 이런 그렇죠. 소소하게 계속 이득을 누적시켜가지고 그리고 또 여타 일반적인 벨코드 서포트하는 사람인데 벨코드만 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맞죠. Q 적중률이 워낙 좋아요 또. 다들 잘 보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 상대해보면 벨코즈가 이렇게 좋았나 싶을 정도로 Q를 잘 맞추시더라고요. 저번 경기 때도 중계를 한번 했고 그 하나만으로 라인전을 다 이기셨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자르반 다시 한번 플래시가 없는
이건 잡힐 것 같네요. 이거는 스마트가 조금 아쉬운 모습이 대각선에서. 나왔네요. 그래도 바텀에서 성과 냈네요. 네. 이러면 정글들 각각 오브젝트 쪽으로 바로 뛰어갈 거고 그렇죠. 다르바는 전령, 그리고 자크는 용쪽으로 화염용. 사일러스가 2연속으로 제트라는 상당히 부상을 이기게 되면 말파이트를 이기게 되는 타이밍이 더 뛰어오는데 벨코즈가 미드 로밍. 상동 이거는 아마 작은 목표이기 때문에 따라서 갈 것 같습니다. 그 모르가나 챔프 특성상 AP 둘이면은 CC기 하나는 빨간 먹고 팀이 들어간 챔프 드래곤을 그쵸. 해체했습니다. 기 자체가 좀 힘들거든요. 제 플래시도 있어가지고 레드팀은 사일러스가 나중에 커서 궁극기를 얼마나 잘 활용해서 상대팀을 덮어주느냐에 달렸는데 성장에 제동이 걸리면서 조금 더 후반을 바라보게 되는 쪽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크는 바텀 쪽 살짝 보는데 이게 옳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처음 예상했던 게 블루팀에서 이제 바텀을 자주 볼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죠. 반대로 구상이 흘러가고 있어서 그리고 레드팀은 애쉬가 좀 잘 커야지 나중에 딜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미드 쪽으로. 애쉬 아이템을 봤을 때 상대 말파이트랑 자르반을 이제 무난하게 뚫어내기 위해서 노란 거 뭐. 올려주는 모습이고 선밀은 둘 다 로아 빌드를 뽑는 걸 봐서는 진짜로 후반을 보는 아이템 빌드 모르가나는 무난하게 리안드를 뽑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들켰어요. 여기서 사일러스 한 번 더 노리는데 자크가 곁에 있어요. 다크도 있고 아웃으로 올라오고 있고 발파 가는데. 이거. 근데 모르가나 지금 만화가 없거든요. 근데 말파이트 한번 접어주고 오 애쉬궁. 애쉬공 아깝네요. 오늘은 바텀에서 그러면 이 팀은 사고가 날 뻔했는데 잘 해줬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게 애쉬 궁 쏜 타이밍이랑 빼는 타이밍을 보니까 쏘자마자 위쪽에다 콜을 해준 것 같아요. 애쉬 궁 썼다. 이거 살짝 아쉽네요. 치속이 순수해서 와 진짜 잡아버리네. 그래도 2대1 교환하는 모습. 이러면 대포 웨이브도 있고 태고를 좀 하겠네. 한칸 정도 네.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골드 차이가 좀 더 나겠네요. 이러면 뒷 가면은 모란검이 뜨겠네요. 네, 1,300원이면 오랑검 딱 뜨고 핑크하드 하나 살 돈 정도가 나와요. 탑을 노려봤지만 일단 다르반이 탑을 많이 빠져가지고 말파이터가 쌀 상대로 밀리진 않는 모습이네요. 지금. 일단 군단의 방패에다가 헤르메스까지 가서 다크 사일 딜로는 아직 잡기 힘들죠. 사일러스가 거기다 로아 빌드이기 때문에 잡으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보입니다. 그렇죠. 네, 쟤는 일단 모란검이 뜬 상황. 역시 모란검 타이밍 때 바텀을 한 번 더 풀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풀고 이번에 잘 봐라. 까지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르반이 정글이 시작하고 들어가고 큐. 큐가 빗나갔어요. 계속 골을 계속인데요. 한 팀이거든요. 여기서 자꾸 다르반이 죽겠네요. 예, 아우소리 아. 아우소리 사기인지 다르반이 똥침인지 잘 모르겠지만 카밀이었다면은 못 빠져나갔는데 다르반이어서 빠져나갔네요. 하지만 자르반도 이제 기창 판정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여기서 욕심 한 번 더 부리는데. 근데 이게 모르가나 큐가 맞았다면은 무난하게 잡았는데 W가 풀리네요. 리안드리가 없구나. 미니언 웨이브도 없고 또 만화도 없고 그래서 한번 잡은 모습. 바텀에서 바텀에 또 사고 났네요. 아마 애쉬 궁 타이밍에 애쉬 것 궁에 같은데. 그냥 벨코즈 궁 맞은 것 같은데. 그러네요. 정화가 없어서 이건 저게 끝부분에서 이제 맞아버려가지고. 그렇죠. 또 애쉬가 몰검 타이밍인데 반에 바로 쓰는 코어가 진짜 안 왔기 맞아요. 때문에
힘 차이가 좀 많이 일단 나요. 묘무. 이게 좀 약간 머리가 아파진 것 같아요. 바텀에 투자를 안 했는데 생각보다 바텀이 많이 터져서 사실 사일러스가 지금 자르바니 초반에 탑을 팠기 때문에 망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W 피읍을 통해서 레벨이 올라갈수록 말파이트랑 비슷하거나 그렇죠. 좀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더 밸류가 높죠. 그래가지고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나미의 탈진이 사실 애쉬랑 백호전에 쓰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거리가 너무 멀기 네, 때문에 이스펠들로 들었어야 돼요. 정화해를. 탈진을 쓰려면은 최대한 붙어야 되는데. 이 원딜들 하지만- 사거리가 보통 525인데 탈진 사거리는 500밖에 안 되거든요. 하지만 또 코재앙님네 팀은 또 안심할 수 없는 게 결국엔 애쉬 혼자 딜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다고 생각됩니다. 말파 자르반이어서 애쉬가 후반에서 어떻게 할지. 여기서 나미가 탈진 빠지고. 확실히 그다음에 무빙도 아직- 스킬 샷도 좋은 근데 이거 나미가 맞아버렸어요. 맞아버렸어요. 아이고 그래서 자크까지 뛰고 자르반이 마무리. 자르반이 어거지로 자르반 자르반이 네. 애쉬까지 여기까지 쓰면서. 애쉬까지 잡을 것 나쁘지 같아요. 않은데요? 이러면 네. 와 이거 블랙실 때문에 어그로 잡긴 했는데 아우솔도 같이 오긴 하거든요. 아우솔이 아우돌이 다 마무리를 해버릴 것 같네요. 네 이거 이번에. 자크가 안 잡히죠 이러면. 자크 또 젤리 먹으면 아, 네, 체력 올라가기 때문에 모르가나 텔이 좋았는데 결국에 자크가 좀 잘 버티면서 아우솔이 오는 시간을 벌었네요. 이러면서 게임 자체는 약간 레드팀 쪽으로 많이 기울었습니다. 3000골드 정도 차이 나고. 특히나 로아가 3리드가 둘 다 나온 시점에서 그렇죠. 로아가 완성됐을 때 레벨 차이가 좀 더 극렬하게 벌어지는 것 같아요. 바텀에서 승전보를 올렸기 때문에 용까지 연결. 무난하게 빨강팀이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드래곤은 바람용 기능으로 바뀌게 되고, 이러면은 사용을 어느 팀이 먹어도 좋습니다. 바람용 이속은 포킹을 해야 되는 블루팀도 먹어도 좋고, 반대로 파이팅을 해야 되는 레드팀 입장에서도 좋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 용부터는 또 한타를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쉬는 올라와서 미드 1차를 되돌리는 모습. 오늘 벨코트가 물렸는데 애쉬공 잘 맞췄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EQ 끝사거리에 닿으면서 근데 전략까지 빠지면서 이게 머릿수부터가 네. 밀렸기 이게 때문에 왜냐면 바텀은 그대로 지금 바텀 쪽에 있었고 위에는 이제 바텀이 올라온 상태에서 교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레드팀 처음부터 바텀을 올려서 전령을 먹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드 두들기면서. 4대 3이었던 것도 있고, 네. 말파이트가 아직 텔이 실금처럼 조금 남아있었거든요. 그렇죠. 포부를 먹긴 했지만 결국 한타에서 지고 또 전령까지 나가기 때문에 이 싸움도 와 네. 아웃솔이 그냥 터뜨려버리네요. 레드팀이 4AP긴 해도 챔피언 하나하나 밸류가 너무 좋네요 지금. 네, 지금 전투 면에서는 유리한 게 많죠. CC기도 많고 한 방에 터뜨릴 수 있는 딜이 있어서. 인당 CC기가 하나씩 있고, 사일러스는 궁극기로 다양한 변수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방금 말파이트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또한 처음 교전에서 가르던 모르가나가 죽고, 이제 리스폰 타이밍 꼬인 시점에서 그렇죠. 이제 바루스는 포킹을 하고 난 다음에 싸워야 되는데, 그 점이 조금 퇴색되면서 이어지는 교전에서 아웃으로 다 스킬을 쏟아담은 모습이고요. 바루스가 그래서 유성 바루스 가면 인파이팅이 많이 약해져서 오래 싸우는 전투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긴 해요.
근데 또 조합을 봤을 때 블루팀이 포킹이 바로 하나기 때문에 포킹을 그렇죠. 하고 싸우는 거 너무지 않습니다. 아우솔, 사일러스, 자크 셋 다 기본적으로 체젠도 받쳐주고 로아로 체력 회복도 가능한 챔프들이 필요하고 대쉬랑 벨코즈는 앞에 사일러스, 자크 세워놓으면 웬만해서는 포킹을 맞을 일이 잘 없습니다. 바루스가 포킹을 하려면은 상대가 좀 이제 먼저 열 수 없는 구조여야 되는데 상대 먼저 열 수 있는 챔프가 2명이나 있어가지고 자크 애쉬가 자크랑 애쉬도 쓰고 사일러스가 이제 공을 뺏어서 만드는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자크 애쉬가 먼저 열 수 있죠. 정화를 안 쓰는 게 조금 싸우지 않았나 그런 장면이 여러 개 이러면 미드 그렇습니다. 1차는 조금 밀리겠네요. 사일러스도 지금 말파공 들고 일반 있거든요. 가미로 메이킹이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를 잡아주는데 근데 여기서 한타를 지면 바로 흑바로이라서 이러면 알파이트까지 잡히겠네요. 이게 레벨까지 레드 받고. IMP 조합에 너무 이제 초점이 맞춰져서 제가 방금 캐치를 했는데 블루팀은 사실상 APA 조합을 떠나서 노딜인 조합이 될 수 있어서 그래서 바로스가 바로 딜을 봐야 가 많이 되는데 되니까 바로스마저 중요해서 DPS 지속 자체는 오른서 세기 포탑까지 파란팀의 포탑이 파괴. 모르가나가 벨코즈 사실 하나만 교환되고 이제 한타 대패하고 이제 타워가 3개나 밀렸기 때문에 글로벌 골드는 7,000 골드까지 벌어지네요. 오브젝트의 현상까지 있었고 다음 용이 이제 2분 안쪽일 거라고 보이는데 이거 오브젝트가 나오는 시간대 표시할 수 있나요? 오른쪽 위에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인터페이스 누르고 그 표시에 있어요. 제일 밑에 있어요. 제일 밑에 거기 거 말고요. 거기 그 방금 눈 눈 모양 왼쪽 눈깔. 눈 모양 누르고 네, 이거 누르는데 안 떠요. 목표 타이머가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 미니맵 한번 그 크기 좀 줄여 보시겠어요? 미니맵이요? 네네 미니맵 네. 네. 이거 있네. 이거 못 옮기나? 미니맵을 상당히 크게 보시네요, 자연님. 이거 못 옮기나요 이거? 일이라. 그거 드래그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되시나요? 네. 아님 말고 이거 봐야 되나 이거 근데? 있으면 좋죠. 아무래도 오브젝트 전에 시야를 얼마나 잘 따는지도 볼 수 있고. 사실 맵은 저희가 잘 보고 읽어드리면 되기 때문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좀 불편하네요 이거. 그 지금 네, 자크가 용싸움. 50이기 때문에 저 지금 자크 블루팀은 이제 2코어라서 자크가 없는 지금 상황이고 안 죽어요. 그리고 싸움이 약간 자크를 갈리면서 잡을 싸워야 딜이 되는데. 없어요. 달리고 자크가 안 죽어요 지금. 네. 이러면서 애쉬는 그냥 편하게 욕먹고 나머지가 알아서 지금 다 잡고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지금 AD 딜러가 한타를 참여 안 왔는데도 한타가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모르가나가 이제 미드 챔프로 쓰일 순 있지만 미드로 쓰였을 때 딜 기대치가 워낙 낮다 보니까 그렇죠. 자크를 잡기가 힘들어요 지금. 세불망이 완성돼서 아. 방어력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녹여먹는 챔프인데 녹여먹는 것도 참 좋지가 않고 사실 바루스 같은 바로 걸로는 가네요. 이제 자크 같은 거 잡기 힘들죠. 아무래도 포킹류 챔피언은 포킹 맞아도 자크는 그냥 힐 한번 써서 벨리 하나 뜯어먹으면 살지. 게다가 애쉬도 약간 이제 딜링이 편한 걸 아니까 이제 크라켄 뭐라고 본대요. 네. 크라켄으로 가서 사실 이 조합이면은 철갑군 가는 게 원래 맞긴 한데 그냥 애초에 지금 한타 구도 자체가 너무 유리하니까 그냥 크라켄으로 돌리네요. 크라켄에다가 이제 유령무이나 유난 뭐 그럴 것 같네요. 벨코즈도 애쉬가 노덴을 물리는 울리는 구도. 여유를. 애쉬가 물리는 구도 자체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저 앞라인 뚫기도 하고 들어야 벅찬데 되는데 지금 자크가 앞에서 태산처럼 버티고 있기 때문에 자크는 여기서 이제 가시가보까지 돌리려고 하고 있고 정글들 간의 1코어 차이가 나고 그리고 이게 애쉬를 물러 말파이트랑 자르반이 들어가면 서로 이제 뒷라인 물기 싸움이 되는데 사실 자크랑 사일러스가 바루스를 무는 속도가 훨씬 빠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블루팀 입장에서는 되게 머리 아픈 한타 구도가 될 것 같아요. 자르바는 이제 선열도 아마 불클트리 파랑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지금 미드 아이템 차가 거의 2코어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러면 진짜 아웃솔 빌드 차이가 너무 크게 나고
정글도 이제 불펜을 뽑았다고는 하지만 다크가 작별을 뽑은 이상 아까도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러면 나미가 잡겠네요. 네. 아이고. 텔 온다고 해도 오히려 궁만 혼납하는 네. 모습. 살로스가 또 말파가 들고 있어서 또 한타가 안 될 거예요 지금. 또 말파이트랑 다르게 사일러스의 말파 궁극기는 AP 기수가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아쉽습니다. 말파이트. 바로스가 한 방에 와, 이거 불실 아이고. 반응도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파랑 팀의 포탑이 이제 반응을 했더라고 하더라도 말파궁에 아마 실드가 다 까이고 애쉬궁을 맞았을 것 같아요. 사이러스는 잡았지만 최소 억제기까지 나갈 걸로 보이네요. 그렇죠. 억제기 2개까지 가능할 것 같네요. 파랑 팀의 여기도 지금 포탑이 지켜주는 타워가 없어서 하나 바로스가 미드 타워 밀면서 타이밍 보여줘요. 미드 이스트까지는 안 나가게 아웃들이 비안을 탔고 근데 이거 바로 미를- 쓰여지는 거 아닌가요? 파랑 팀의 억제기가 네, 요모라서 어떻게 잘 빼면 살 수 있을 것 같긴 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일단 위치는 네. 따르겠지만 파랑 굳이 팀의 무리해서 어, 전부 다 예. 몰려가진 않는 모습. 네, 요모라서 살긴 하겠네요. 요모는 비전 투시 이속 증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뒤에서 양쪽으로 이걸 또 맞추네요. 딱 아, 때우면 답이 없습니다. 진짜. 정말 Q 적중률이 대단하네요. 그런데 어? 어? 오! 예. 이러면 아웃솔이 잡힐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데 네, 아웃솔이 잡히네. 이거는 자크가 충분히 맞아줄 수 있었던 상황인데 서로 콜이 조금 갈렸나 보네요. 네, 벨코즈한테 파워 오그로 끌리면서. 일단 제압은 없지만 근데 이러면은 1킬이라도 되게 귀하기 때문에 네, 이러면 자크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블루팀 4명이 근데 여기서 다크가 잡힌다면은 바로는 가능하거든요. 자크는 1000원이거든요. 게다가 자크는 잡힐 걸로 보이네요. 근데 지금 바루스가 없어서 일단 먹고 살러스는 소시기가 있긴 해요. 애쉬 넘어오고 애쉬가 지금 크라켄이랑 셉니다 지금. 이거 애쉬가 다 잡는 각인데요. 이스가 다 셉겠네요. 이거 바루스가 집 막고 있어서 딜러가 없었어요. 이러면은 뭘 네. 뭐 잡히 바루스가 지금 투억잭이라서 이걸 막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여기서 깔끔하게 이겼으면은 바론을 먹었을 텐데. 블루팀은 발언이 어째 상당한 없었네요. 기회였는데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이러면은 사용은 레드팀에서 먹고 그럴 것 같네요. 나갈 아직 이유가 없죠. 자르반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블루팀은 CC기가 궁을 이용한 CC기가 좋은 편이다 보니까 시야를 장악하고 조금 잘라먹는 방향으로 가면 조금씩 격차를 좁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압 같은 경우는 말파이트랑 무르가나, 스타르반이 다 1000원씩 나눠 먹은 상황. 그러면서 탑 2차 공성을 쌓고 있어요. 여기서 열리는데 이거 근데 나머지 딜러도 일봉이 안 돼요. 딜러가 한 네. 명은 안 되거든요. 오히려 오히려 이게 말파 다르반 어? 2명이서만 될 것 그래도 잘 같기 때문에 잡았네요. 네. 사일러스는 조금 궁이 급했어요. 그 다음 싸움 어떻게 될지. 지금 다크가 네, 5명이 딜 버티고 인판한테 있어요. 난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번 애쉬는 가비가 잡히고 아직 잡았고 바로 손자 원딜인데 아이고 나 이렇게 나오면 아웃소드를 잡을 딜이 안 나와요. 네 이러면은 쌍둥이까지 나가겠네요. 파랑 이 팀의 남이 포탑이 말파로 막을 수가 없어 보이네요.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지금 스택이 계속 뜯기고 있거든요. 이대로 경기 끝나겠네요. 네, 여기서 마무리가 네, 이렇게 되면서 1경기는 포장 팀으로 승리가 됩니다. 아마 1경기 끝나고 각 팀에서 그팀 조합에 대한 피드백이 나왔을 거고 다음 판은 조금 그렇죠. 밸런스에 신경 쓴 벤픽이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결국 4AP 쪽으로 한 코지앙 팀 쪽이 이제 후반이 갈수록 힘이 빠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계속 주도권을 잡고 스노우볼 굴리면서 결국 게임을 이기네요. 이게 결국은 벨코즈를 미드인 척하면서 서폿으로 보낸 게 좀 주요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승패와 무관하게 양 팀 다 벤픽 단계에서 조금 조합이 별로였기 때문에 네. 그렇죠. 로딜이었던 블루팀, 4AP였던 레드팀 각자 어떻게 조금 보완을 해서 벤픽이 진행될지가 지금 관건일 것 같거든요. 일단 양쪽 팀은 일단 진영을 바꿨습니다. 오, 요건 의외네요. 코즈양 팀은 이제 노벤권을 썼기 때문에 그렇죠. 벨코즈를 1픽으로 뽑게 되면 벤카드 하나랑 그리고 이제 벨코즈를 뽑고 나서 2개의 픽을 반납하는 거라서 지금까지 블루팀에서 잘 진행을 안 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진 팀 쪽에서 진영을 선택하나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걸 간판하고 이제 네. 핫바파 팀은 이제 이 팀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네. 픽에서 약간 조금은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그런 모습이네요. 이게 노벤권이 보는 분들은 굳이 근데 대회에서까지 원챔러를 배려해줘야 되나 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노벤을 쓰는 입장에서도 되게 골치 아파지거든요. 페널티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무조건 1픽에 박아야 되는 게 크죠. 네, 맞습니다. 무조건 1픽으로 뽑아야 되고 벤카드도 하나 반납을 하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상대 예, 팀 손실이 입장에서 큽니다. 조사를 하는 것도 무시할 수 그렇죠. 없기 때문에 예측이 일단 되게 오픈북 시험 같은 거라서 이제 다 알려주고 이제 나 네. 무조건 이거 할 거니까 이제 어떻게 할지 한번 보겠다라는 건데 여태까지 경기에서 코즈 형님은 그냥 압도적인 피지컬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경험으로. 오픈북 시험인 것 같아요. 네, 분명 오픈북이었는데 시험 문제는 오픈북으로 낸다고 했는데 시험 되게- 문제가 오픈북이 아닌 그쵸, 나도 그쵸. 모르겠는 시험이거든요 지금. 그쵸. 지금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코재양님이 또 미드 갈지 서폿 갈지. 이번 대회 묘미가 또 포지션이 안 정해져 있다는. 저번에 그 한번 묘미들. 코재양님이 탑벨코즈도 한번 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저희 팀이랑 경기할 때 이제 미드에 현우님이 오고 탑별코즈로 또 좋은 모습 보여주셨거든요. 그에 반해 일단 저 대상형님 팀은 포지션에 대한 그 변경 확률이 굉장히 좀 낮은 걸로 좀 보여져서 그렇죠. 일단 상영 팀에서는 벨코즈 미드를 가정하에 벤픽과 픽을 짰을 텐데 스포츠로 돌림으로써 약간 그에 대해 좀 애로사항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벤픽에서 약간 생각할 게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래서 리그 전의 묘미 중 하나가 또 보이는 티어가 다가 아니거든요. 누가 그렇죠. 어느 포지션으로 가냐, 또 어떻게 벤픽이 이루어지느냐가 되게 승패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또 관전 포인트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없어 보이는군. 루시안 벤. 그럼 다시 수련에 정진하겠소. 아우소를 잘랐던 모습. 스볼 생각 못한 거 우리 미스였다. 네. 인정을 하는 모습이죠. 이러면은 또 코즈양님이 그냥 미드로 갈 수도 있어요. 이제 미드 상대한테 미드 벤을 쓰게 만든 다음에 누가 감히 내 능력을 의심하지? 리신 미드는 하나도 오공팬. 안 하고. 제 코즈양네 팀은 서폿이랑 미드가 조금 수학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고
그리고 그 대상형님네 팀은 상형님이 또 탑을 꽤 잘하시고 영재님도 정글을 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 세트로 조금 스왑이 가능해 보입니다. 일단 상혁팀 루시안 고정편을 하고 아우솔 자크는 전판의 이제 영향으로 뱀픽을 좀 바꾼 모습이네요. 그런데 자크를 배다는 거는 조금 상대에 대한 분석이 덜 맞춰졌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소라카를 고르네요. 이러면은 MGD님이 주로 하시는 잭스, 자르반, 킨드레드가 일단 셋 중 하나는 무조건 할 수 있거든요. 네, 전판에서 자크를 꺼낸 건 그 주력으로 쓰는 4개가 밴이 되고 픽이 돼서 못 뽑았던 상황이어서 픽이 된 건데 이즈 소라카. 자크가 무서웠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 조금 미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즈 소라카를 했다는 건 약간 바텀에서 약간 방어적으로 가겠다는 거죠. 벨코즈 서폿이 왔을 때 좀 이제 무난하게 반반 인격으로 가겠다는. 버티겠다. 네네. 네, 소위 말하는 이제 후반 가자. 킨드레드. 킨드레드. 킨드레드로 승부수 띄우는 모습. 이러면 이제 앞라인에서 베인은 베인. 베인은 살짝 의외인데 오 베인을 하시네요. 베인. 이거 탑이냐? 원딜이냐? 아마 이제 원딜로 쓰지 않을까. 최근에 원딜 베인도 크게 상향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대상혁 팀은 거의 영재님이 탱커 롤을 맡고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걸로 좀 흔들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빅토르. 빅토르 피 탑베인 나온다면 괜찮은 것 같네요. 아마 코즈냥님네 팀 팬이 조금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죠. 다들 탑베인 하진 않아도 마음속에 한 번씩은 품어보는 그런 픽이거든요. 뭐 베인이랑 시너지 잘 맞는 룰루까지 뱀. 빅토르 픽이 일단 원딜류를 굉장히 잘 잡아서 킨드 베인 상대로 빅토르 픽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소나카, 이즈리얼, 빅토르 이거 3개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반 가자. 그렇죠. 한타 보자. 우리 들어눕겠다. 이런 내 픽이거든요. 의지를 꺾으려는 자가 누구더냐? 자르반. 이제 뚜벅이들의 카운터, 이제 원거리 딜러들 가두기 좋은 자르반 잘. 그렇죠. 두려움 따위를 안고 일라오 이벤트. 인생은 이거는 너무 짧아. 영재님이 이제 탱커류를 하시니까 일라오이는 이제 고정으로 자르는 모습인 것 같네요. 근데 또 빅토르 픽과 이즈리얼 소라카를 갔을 때 눕는 쪽으로 가자고 했는데 반대로 코지앙님 팀도 눕는 쪽이 괜찮을 수도 있는 게 베인은 어쨌건 간에 기본적으로 후반 가면 갈수록 아이템 바를 되게 많이 받는 챔프 중에 하나고 그렇죠. 평타원들이. 킨드레드 역시 스택을 쌓아주면서 사거리를 늘려서 때리는 챔프이기 때문에 양쪽 다 후반을 봤을 때 나쁠 점이 없다 서로 생각할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상혁 팀 쪽에서 생각해야 될 건 초반 킨드레드를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누웠을 때 킨드레드가 크는 속도가 훨씬 빨라서 그것 그렇죠. 때문에 좀 게임이 터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건 생각해야 됩니다. 그만큼 정글에서 초반에 좀 센 챔프, 킨드레드랑 맞상대를 할 수 있는 챔프를 좀 뽑아줘야 되는데 저 그라가스가 정글일 수도 있고 탑일 수도 있다는 점 그렇죠. 상대 팀에게 보여주면서 너네 나 이거 할 건데 탑으로 갈까 정글로 갈까 한번 골라보라는 뜻을 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정글 주도권이 중요한 킨드레드 픽을 보면 그 코지양님이 미드로 가서 조금 정글을 따라다니면서 네, 그렇죠. 베인 노틸러스 노틸러스. 서폿을 뽑고 벨코즈 미드로 써서 이제 라인 조금 압박하면서 정글을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 네, 그렇죠. 그리고 자르반 말파를 배하면서 돌파력을 좀 억제하려고 하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베인한테 붙으면 좋은 유틸 쪽보다는 이제 음. 픽에서 약간 네네. 모자란 시시기를 채워주겠다는 클레드. 모습입니다. 지금 노틸러스 하나를 뽑음으로써 부족했던 CC가 딱 완벽하게 찼던 모습도 있고 네, 클레드를 그렇죠. 거기에 연계하면서 베인과 킨드레드의 이제 부족한 이동기 이속까지 클레드 좀 선픽은 살짝 의외긴 하네요. 클레드 킨드레드면 근데 진짜 다이브가 강하긴 하거든요. 탑에서 네, 맞습니다. 럼블 럼블. 이러면은 탑 정글을 좀 세게 가서 킨드레드를 조금 붙어보겠다. 이러면은 이러면은 영재님이- 상혁팀이 영재님이 영재님이 정글인 것 정글일 같은데요. 것 같죠? 네, 럼블 탑이 이제 상영님이 가지고 상영님이 럼블 숙련도 이제 되게 높은 분 중 한 명이기 네. 때문에 클레드랑 럼블 럼블 라인전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반대로 이제 대상혁 팀 쪽은 또 아까 코지양네 팀처럼 AP 비중이 좀 높고 이즈도 결국 후반에는 그렇죠, AD 그렇죠. 딜 밸류가 낮잖아요. 그래서 치명타 원딜이 아니기 스킬 네. 딜러기 때문에 결국에
네. 아까 코재양님네 팀과 굉장히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영재님 그라가스 하는 거 제가 못 봤는데 저도 한 궁금하네요. 번도 그래도 못 코지양 봤는데. 팀 쪽이 하드 탱커가 없어가지고 이런 조합이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라가스를 이제 킨드를 너무 의식해서 뽑은 픽인 감도 없지 않거든요. 이제 궁에 이제 튕겨 네, 나가게 맞습니다. 하려고. 궁도 킨드레드 그렇고 궁, 킨드 이제 Q가 끊기는 그런 부분에서도 이점이 큰 챔프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킨드 카운터 중 한 명으로 조금 꼽히는 챔프거든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게 그라가스가 이제 킨드레드로 원콤을 낼 수 있지만 이 콤보가 익숙해져야지만 원콤을 낼 수 있고 또 네, 킨드레드가 역각 궁극기로 이제 장판을 깔아버리면은 그라가스가 오히려 역으로 원콤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죠. 개인적으로 만약 영재님이 그라가스를 했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라가스보다 바위를 좀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그쵸. 네, 네, 그리고 그라가스가 킨드레드 카운터일 수 있는 이유는 그라가스 궁도 맞지만 킨드레드에 대한 이해도도 되게 높아야 돼요. 그라가스 궁을 언제 써야 정확하게 밀어낼 수 있는지도 중요하고 그렇죠. 그라가스 말씀하신 대로 그라가스 숙련도가 되게 높고 거기에다가 킨드레드 이해도까지 높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모습 보여줄지 되게 궁금하네요. 그리고 오히려 럼블과 아니면은- 그라가스의 궁 연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럼블 궁 깔린 상태에서 그라가스가 잘못 궁 써서 오히려 딜각을 취소할 수도 있어서 그렇죠. 콜이 잘 맞아야 된다고 방금 생각해요. 빅토르 궁도 혹시나 마찬가지고. 재훈님이 그라가스 정글을 가고 영재님이 미드 빅토르인가 봤는데 아니네요. 컨닝하셨나요? 저도 예. 컨닝했습니다. 그라가스 정글로 가셨네요. 니달리 정글 하시는 거 봤는데 그라가스 정글은 처음 보는데 살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니달리는 아무래도 여기 조합상 너무 안 맞긴 하죠. 왜냐면 CC기가 완전 없는 조합이라. 그리고 또 예전 내전 때 서로 니달리 한 번씩 해보고 서로 다시는 안 하기로 약속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니달리를 뽑으려면은 레넥톤 정도는 뽑아줘야지. 그렇죠. 확정 CC기는 예. 정도 하나는 붙여줘야 되겠죠. 미드는 리산드라 같은 거 좀 시키고. 그런데 그래도- 럼블이 그래도- 대회에서 두 번째 나오는 경기인데 얼마나 활약을 좀 서포트해줄 수 있을지가 의문이긴 해요. 그렇죠. 지난번 저희 팀에서 럼블을 뽑았을 때는 라칸이랑 오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럼블 궁 활용도를 되게 극한으로 끌어올려 줄 수 있었다는 점. 반면에 그라가스랑 럼블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조금 상극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궁연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빅토르의 그러면은 동선 장판이 네네네 말씀하세요. 그라가스의 궁이랑은 이제 럼블의 궁과 어떻게 보면 좀 안 맞는 스타일이잖아요. 빅토르의 장판이 좀 더 가치가 높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빅토르 장판이나 럼블 궁에 방해하는 용도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스킬 사용에 되게 좀 신중을 가해야 될 것 같아요. 힌드레드와 베인이 한 대라도 더 때려야 되는 조합에서 빅토르 중력장이 또 얼마나 잘 들어가느냐. 이제 한타의 판도를 가를 수도 있고 소라카가 힐을 어? 넣는 입장에서 럼블 정글이었네요. 럼블 정글이에요, 이거. 럼블 럼블, 와, 저희 해설 4인조를 뒤통수 치는 럼블 정글. 이게 재웅님의 약 때문입니다. 아, 하긴 약간 클레드 럼블 딱 보면은 클레드가 럼블 상대로 나쁠 게 없긴 하거든요. 맞딜을 한다 하면은 럼블이 결국에 거기다가 것도 점화까지 들면서 라인전 세게 가겠다는 모습. 그래서 그라가스로 탑을 돌렸네요. 근데 반대로 럼블과 킨드레드 구도에서 그라가스 킨드레드보다는 럼블 킨드레드가 그나마 정글 쪽에서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열 관리가 잘 된다는 가정하에 그렇죠. 3렙 교전을 붙었을 때 럼블이 거리를 붙으면 무조건 이기는 환영합니다. 스타일이기 그렇죠. 때문에 럼블 3렙 관 때 엄청 강하기 때문에 킨드레드 입장에서는 거리를 안 주고 얼마나 때릴 수 있는가, 미니언 럼블은 얼마나 생성까지 붙어서 때릴 수 30초 있는가. 남았습니다. MGDD님 이제 또 두 번째 모스트 픽이 킨드레드인 만큼 얼마나 또 숙련도 높은 모습 보여줄지도 관건일 것 같아요. 지금 소라카를 표식으로 지정하면서 바텀갱을 가겠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이렇게 저는 탑을 두고 이제 바텀으로 돌겠다는 거를 지금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쪽의 모습도 보여주면서 미니언들이 이거 한번 생성되었습니다. 노틸러스 전멸 그랩을 한번 일단 묶긴 했는데 킨드레드가 W를 찍어놔서 그라가스 오 어 잡힐 뻔했어요. 찍었네요. 찍으면 이제 라인전이 조금 힘들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킨드레드 입에 400원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밑에에서 일단 벨코즈 첫 큐 피해주면서 기분 좋게 시작하는 빅토르입니다. 저는 킨드레드가 약간 팀 게임에서 약간 양날의 검이라 생각하거든요. 이게 왜냐면 킨드레드가 맘 놓고 카정을 가야 되는데 그거 이제 상대 팀의 백업도 있고 우리 팀의 이제 호응도 있고 네, 하니까 맞습니다. 네, 솔랭에서는 킨드레드가 좋은 픽인데 팀 게임에서는 어떻게 될지. 브리핑도 잘 되고 살릴 때도 살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쵸. 그렇게 이제 양 팀이 다 소통이 잘 된다고 하면 사실상 조합이 어떠냐를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쵸? 라인 주도권이 중요하죠. 결국은. 네, 근데 미드랑 탑 아직까지는 서로서로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근데 그라가스가 아예 텔까지 쓰면서 이제 모든 스펠이 빠진 상태네요. 럼블은 렌즈 돌려주면서 레드의 와드 제거하고 그런 자체가 칼날불이 돌거북 정도를 밟으면서 레드를 최대한 늦게 먹고 아래쪽 바위계에서 킨드레드 한번 붙어보겠다라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럼블은 이제 위쪽 3캠 돌고 아래쪽으로 돌고 있고 킨드는 레드 먼저. 지금 블루팀 템버리 바꿔볼때 핑이 한번 찍힌 걸로 봐서는 이제 누구의 핑인지를 못 봤는데 킨드레드가 일단 바텀으로 갔는데 체력 상태가 좋진 않아요 지금. 그렇죠. 접히면은 원콤이 역으로 낼 수 있어서 그대로 아무래도 루시를 못 받고 뭔가 킨드레드도 1레벨 더블도 하나로 정글링을 돌기에는 체력 관리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예전에 비해서 그렇죠. 정글 뭐 피읍도 없어졌겠다. 포션도 충전을 포션 오, 그래, 안 해도 럼블. 하나도 못 먹겠다. 그러다 보니까 전멸 뽑고 이게 3렙 때 중력작을 찍었다면은 좀 괜찮았을 텐데 이제 3렙 때 2를 2개 찍으면 그래서 킬까지 연결은 안 됐네요. 오히려 벨코즈는 기분이 많이 안 나쁠 수도 있는 게 방금 빅토르가 갱호응을 하려다가 피가 많이 빠진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죠. 또 만화도 거의 다 써서 있는 네, 힘으로 맞습니다. 다 먹었고 초에 전멸 빠진 벨코즈를 어떻게 한 번 더 노려주느냐, 럼블이 어떻게 좀 갱을 한 번 성공시켜주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게다가 빅토르가 비스켓을 안 들어가지고 네, 벨코즈는 비스켓이죠. 그래서 이런 라인전 디테일에서는 일단 벨코즈가 좀 앞서고 있네. 킨드레드가 윗바위계를 가는 곳을 보여줬기 때문에 럼블이 블루 스킵하고 바텀을 한번 뛰었지만 잘 빠져주는 모습이었고 다시 럼블도 이제 필요 없으니까 아 이거는 무조건 잡겠네. 잡았네요. 요거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네, 럼블이 풀까지 쓰면서 했기 때문에 이러면 미드 입장에서 기분이 좋은 게 만화도 없고 체력도 없었는데 정글이 와서 라인을 밀어주고 그렇죠. 타임을 타임을 칩타임을 무난하게 잡아주는 심지어 빅토르 특성상 처음에 킬이나 어시를 먹었다는 거는 CS를 25개를 덜 먹어도 진화를 한 번 할 수 있죠. 그렇죠. 첫 증강이 굉장히 빨라지죠. 지금 빅토르는 이 진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진화가 돼야 이제 원거리 미니언들이 한 방에 정리되죠. 그렇죠. 킬레드는 오 이거 킬 나오겠는데요. 점화를 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포탑킬로 또 플래시 쓰면서 살아나왔습니다. 네, 플레드 같은 경우는 다이브가 진짜 밥 먹듯이 할 수 있는 챔프라. 되게 아 근데 이러면은 그라가스가 텔을 한 번 썼기 때문에 이 라인 그대로 놓고 라인 손해가 크네요. 네, 거의 죽텔죽에 가까운 라인이 샀어요 지금. 웨이브가 한 번에 탔기 때문에 클레드가 점화를 들고 그라가스가 텔 든 그 차이가 조금 무색해지는 그렇죠. 다이브였습니다. 클레드가 내가 점화를 든 이유를 한번 보여줬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라인 주도권은 바텀은 계속 우세 이제는 반반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즈 소락하다 보니까 견제 면에서도 대포 놓쳤네. 네. CS도 근데 좀 차이 나네요. 네 아무래도 베인 특성상 CS를 좀 잘 먹기가 쉽지 힘들죠. 않다고 네, 게다가 이렇게 라인에 박히면은 얘도 약간 진이랑 비슷해가지고
한 땀 한 땀 따먹어야 되는 네. 애라. 포탑이랑 경쟁해야 되는 챔프랑. 근데 일단 미니언에 쓸 수 아, 있는 이쪽에서 이제 영혼의 맞대결이 일어나는데 동시에 킬이 난것 같아 방금. 지금 벨포즈가 딱 따일 것 같은 순간에 되돌리기를 한거 아닌가요? 하셔가지고 결과가 너무 궁금하네요. 밤 10시가 지나면 미성년자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자. 아, 청소년 여러분께서는 다음에 옵션 이용해주세요. 나오스. 이거 전멸로 광선 피하지 않았으면 평타인데 못 때려서 벨코츠가 한 틱으로 살아갔을 것 그렇죠, 같았는데 그렇죠. 피하면서 이제 서로 러브샷을 띄우는 모습. 이런 식의 러브샷이면 뭐 둘이 기분 둘 다 괜찮은 것 같네요. 근데 하여튼 빅토르 나름대로. 한선 더 줄어줄 수 있는 게 이렇게 됨으로써 지금 이가 진화가 됐을 거예요. 지금 눌러보면은 아마 네, 됐을 것 하나 같네요. 나왔지 않았을까. 오잉? 됐네요. 아 된다.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라인 클리어 측면에서 미드가 주도권이 생기면 오브젝트 관리가 더 쉬워집니다. 그렇죠. 하지만 또 코시양님 입장에선 또 티어가 제일 높은 사람이 키를 먹는다는 건 이제 또 호재이긴 하거든요. 내가 갱- 해주겠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갱도 한번 받은 상황에서 어쨌든 네, 러브샷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후에 또 어떻게 두 선수가 잘 해나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8분이 이제 40초 남은 시점에서 강가 전령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럼블 카정. 럼블 벨코즈가 갈 수는 있긴 하네요. 플레드도 가고 플레드가 갔어요 지금. 면벌이 지금 플래시가 없는데 혈방울 타고 잘 빠지네요. 이거 일단 돌려줍니다. 네, 이거는 근데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페이코. 놓치기로. 잘 빠졌어요 럼블이. 이러면 킨드레드 위험할 시간 관리가 뻔했는데. 좀 안 돼서 전령 싸움이 좀 힘들 수 있고 마찬가지로 럼블과 킨드레드의 궁밸류를 생각했을 때 6렙을 못 찍었을 때 아쉬운 건 럼블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양팀 정글러가 6렙이 완전히 그걸로 인해서 전령을 누가 먹느냐가 조금 기분이 좋고 나쁘고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코시양님 피샷 살벌해요. 코지아님도 정말 현명한 게 이제 빅토르니까 Q 선마가 아니고 이제 W 선마로 바꿨어요. 이제 라인 클리어 같이 맞추려고. 라인 클리어에 중점을 두고 예. 보통 이제 Q 선마를 많이 하시는데. 저게 진짜 가불기입니다. 근데 중력장으로 잘 끊었어요. 가지고 럼블 6렙이에요 그리고 너무 공 깔리고 플래시 교환. 이러면 킨드레드 입장에서는 이제 전멸 공 빠진 럼블이니까 전령을 과감하게 칠 수도 있죠. 거기다 클레드가 주도권이 그런 네, 럼블이니까 플레드 불러서 전령을 치는 모습도 있고. 럼블은 솔룡. 클레드가 도우로 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제 교환 구도로 가주는 모습입니다. 이러면 전멸 빠진 벨코즈를 다음에 또 그 사이에 한 번 이상 잡을 수 있냐가 이제 레드팀의 스노우볼의 관건이 될 것 같고 그렇죠. 반대로 블루팀 입장에서는 킨드레드에서 전령이 다음 갱킹 성공과 연관이 될지 한번 봐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이거 근데 이거 분노 다 차면은 역으로 따이거든요. 키가 있다 해도 만화가 없는데 지금 그냥 소라카가 살리네요.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일단 베인 템트리가 이걸 올렸어요. 저걸로 뭘 가려는 거죠? 정수약 달장가? 설마 3일체는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제가 주문검 가는 베인은 살면서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예전에 약간 착취 베인 같은 거 할 때 해본 적 있습니다. 탑에 쓸 때. 원딜로 가는 베인은 제가 롤하면서 한 번도 지저분한 픽을 하셨군요. 네, 신파자 착취 베인. 재밌습니다. 그 예전에 스태틱 착취 티모만큼 재밌는 거의 이제 고연포까지 가면은 상대 탑이 도와줬습니다. 진짜 좋아줄 때 이거 모임 내에서 논란이 있겠는데요. 콕 가면서 이제 여기 평할 그때는 때마다 전챗도 가능해가지고 전챗으로 콕 이렇게 치면서 하면은 좋아줄 때 상대가 진짜 눈물 나긴 하는데 반응이 진짜 좋습니다. 이거 헬팅 걸고 일부러 물린 것 같죠? 노킬이 필요 없어요 잘 무빙으로 잘 그래도 뺐어요. 근데 이대로 계속 갈만하죠. 갱홍이 그래서 워낙 안 좋은 조합인데다가 럼블도 사거리가 그렇게 긴 챔프가 아니다 보니까 오늘 킨드레드가 근데 침묵 아이고 이거 평타인데 잘못 들어갔어요 방금. 이거 할만한데? 근데 피가 많이 빠졌어요. 소라카 방금 침묵이 좋았죠. 네. 소라카 유지력도 있어서 한 방에 안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즈리얼이 만화가 이러면 벨코즈 건데
이거 노틸. 오 그래 잡아냈어요. 그래도 베인이 럼블 잡았네요. 네. 선고에 W 은하살 3타 터지면서 한 번에 잡은 모습. 레드 쪽 팀은 소라카가 키를 먹었어요. 네. 힐 교환만 봤을 때는 블루팀이 살짝 웃는 모습. 하지만 스펠적인 측면에서 레드팀은 전면이 더 살았기 때문에 다음 턴에 어떤 교전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웃는 쪽이 좀 달라질 수 있겠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세게. 오 피하면서 이러면 잡히죠. 네. 오. 과감하게 잡았어요 아주. 이거 잘했네요. 네, 이를 무빙으로 피한 게 정말 컸던 것 같아요. 이를 피해주면서 과감하게 앞으로 전면을 쓰면서 내가 이긴다라는 걸 확실히 인지하고 들어가주는 모습. 레드팀의 사기를 붙돋아주는 솔로킬 같았습니다. 그렇죠. 이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미드에서 이겨주는 걸 거의 베이스로 깔고 들어갔을 블루팀에게 지훈님이 크게 한번 일격을 날려주는 모습이죠. 그리고 빅토르는 리안더 1템트리로 가고 있고 전령을 탑에 잡으면서 타워를 부숴 그랬다는 건데 아쉽게도 패치가 되고 난 이후부터 네 전령이 한 칸 반 이상 맞아요. 이거 원래 2칸 뜯겨야 되는데 원래 2000이 한 번에 날아갔었는데 이게 한 1700, 800 정도만 빠지면서 탑 쪽으로 한 번 더 압박. 근데 이게 그라가스 럼블이라 가판 깔고 버티는 가이드가 쉽지가 않은데 딱 박혀있으면 그래도 이게 빅토르가 너무 그냥 미드 밀어넣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저 너무 이거는 그거여서 네, 하면 방금이- 아예 미리 탔어야 되는데 사고가 난 뒤에 타가지고 이거는 아마도 나 타야 돼 하다가 베인은 트렌드로 물었어. 정수학 탈자로 갔네요. 이렇게 아이템이 나왔으면 아무래도 팀 효율이 더 좋은 쪽은 인지리어링기도 하고 소라카가 물려도 괜찮죠? 분열이 있어서 한방 뚫는 그냥 가 치명타가 터지면서 꽤 큰 딜이 한 번에 들어가다 치명타가 보니까 빵빵 터지는데요. 바텀 대형 사고. 와, 이 큐선마 베인 히트인데요 이거. 그 선마의 정수역에 따라서 딜이 한 번에 400이 네. 넘게 들어가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이게 Q가 예전에 버프되면서 Q를 굳이 선마할 필요가 없어서 W 선마해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Q 선마의 정수약 탈자까지 있으니까 꽤 큰 딜이 한 번에 들어가네요. 거죠. 소라카가 한 방에 죽어버렸죠. 퍼댐으로 죽인 게 아니라 깡딜로 죽인 느낌이라. 이제 베인의 장점인 공속을 통한 은하사 고정 데미지가 아니라 그냥 아예 정수역 달자랑 그 다음 템을 뭐가 들지가 파괴되었습니다. 유령모이 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신화템 올리지 않을까요 아마. 롱소 2개면은 신화템 쪽으로 가요. 혈갑공이나 뭐 돌풍도 솔직히 돌풍도 좀 가보고 싶긴 하네요. 정수역 달자면 돌풍도 차라리 괜찮을 수도 있어서. 네, 방금 퍼포먼스 보면 이제 앞으로 정수약 탈자 또 쿨감 이용해서 계속 쫓아가면서 킬을 내는 그런 플레이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면 저는 나버리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수역 달자에 Q 고르기 쿨 계속 올려주면서 근데 애초에 공 쓰면은 구르기 쿨이 줄어들어가지고 근데 이게 그래도 1초에서 2초가 남잖아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나버리 올려서 한번 불러서 선택치면은 이런 상황 보완이 됩니다. 포지양 복구를 맞춰가지고 이게 죽어버리네요. 마지막 틱딜에 죽어버리네. 2대1 교전에 러브샷이면은 설마 이게 되나요? 오,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소라카 궁을 맞으면 근데 소라카 궁이 살렸어요. 그리고 아쉽네요. 소라카 궁으로 돌 살았네. 아군을 처치했습니다. 여기서 작은 텔 진짜 좋았는데. 판단은 뭐 나쁘지 않았다고 잡고 살아나갈 수 있었는데 제 변수 차단을 위해서 트랩을 탔지만 그라가스는 뭐 그건 실수일 수 있습니다. 얻어간 게 없어서 위치 다 걸렸거든요. 내려오는데 근데 그러고 혼자 그라가스 저기 있죠? 굴발 행동인데 이건? 베인을 잡는다? 오히려 베인 베인 이건 킬 하나 정도 더 챙길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라가스의 포지셔닝에 약간 문제가 있었네요. 일단. 끝나면 아이고 이 뭔가 얼마 전에 LCK 있었던 그 페이커의 그라가스처럼 뭔가 플레이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오 근데 이거 베인? 생각보니 안 어. 좋아서 럼블이 그래도 먹었네요, 제압. 네, 5킬 베인이었는데 한번 제압 털면서 결정하자 올리면서 신났던 파란 빌드 팀의 쌓아주는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킨드레드 딸피 어그로로 베인이 이즈를 한번 잡아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클레드는 군드라 클레드 너무 탑 같죠? 원래 클레드 올라프 이런 거 하면은 근데 너무 탑스럽습니다 지금 플레이가. 이제 무라일체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되기 때문에 탑 유저는 진짜 내가 스카를 탄 기분이죠. 그쵸. 소라카. 피하자고 나온 소라카를 탑이 내리게 아 되더라고. 이거는 소라카 잡히겠네요. 잡혔죠 소라카. 이번 전령은 볼 것 같은데 소라카가 달리기도 했고 그렇죠. 물론 강타 상황을 보면은 럼블하는 진화가 잘 된 럼블은 네, 럼블 아직 좀 남았죠. 킨드레드가 좀 아쉬운 표식을 좀 못 쌓았어 아무래도 지금 두꺼비의 표식이 뜨는 걸 봤을 때는 4스택 근처일 것 같고 3에서 4 사이일 때 아직 2스택이네요. 우선은 조금 4스택부터가 사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즈리얼 잡히고 궁으로 궁도 끝까지 아끼면서 먹은 제가 바로 내리지 않아서 클리어가 제한 속도가 없기도 하고 럼블이 공을 써버린 자체 이것도 럼블 위험하죠 이러면. 럼블 잡히죠 이러면.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럼블 잡히고 2타 포탑까지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오히려 스칼까지 타게 해줬기 때문에 지킬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썰고 터뜨리면서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이거 코장님 쪽이 뚫는 힘이 대단하네요 지금. 노틸러스 클레드를 필두로 해서 클레드가 지금 워낙 또 앞에서 든든하게 맞아주면서도 높은 딜을 또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킨드레드, 벨코즈, 베인이 뒤에서 이제 계속 정리해주면서 네, 보면서도 놀랐지만 저와 클레드 딜이 10살이 상상이 안 되네요. 클레드 이제 밟음 뽑아주면서 투코와 킨드라 밟은 베인은 철갑궁에다가 성주 벨코스는 실록의 장막 벤시 올리면서 그래서 네. 딜은 어차피 충분하니까 그리고 지금 럼블이 상대 뒷라인에다가 궁을 쓴다고 생각을 하면 이즈, 빅토르, 소라카 요 세 그렇죠. 명으로는 클레드 잡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서전 관련 스택도 없고 이즈리얼이 아직 만화문에가 안 나와가지고 탈진 관련서 이거는 철갑궁 한번 터지고 탑이 됩니다. 그래 잡아내네요. 베인 혼자 있었기 때문에 소라카라서 무지를 때문에 오, 이런 식의 궁도왕과 시각교환은 매듭이 안 됐거든요. 럭스가 공격을 성공할 수 나오는데 지금 클레드가 이렇게 되면 잡기가 그렇죠. 아직도 딜러진이 남아있어서 홀에서 내리기도 못했어요. 4대1 순간적으로 4대1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빅토르 궁도 없었기 때문에 DTS가 소송 모자랐기도 했고 벨코드가 지금까지 힘 때문에 레드팀에 한번 걸어줄 수가 있어요. 드라가스가 해줘야 되는데 일단 용 쪽에서 한번 밀어내긴 했어요. 이 상황이 안 좋아졌죠 지금. 되게 또 중계 럼블이어서 18이 영웅치긴 또 어렵습니다. 날개시아도 팀이 가져갔고 베인 벨코즈 바람용 구간이어서 빨리 오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용을 포기해야 해야 되는 레드 팀은 럼블 올 때까지 조금 버티고 클레드, 있는 클레드 뒤돌고 있고. 보였는데 일단을 빨리 내렸어야 되는데 일단을 세트 시키고 일단은 럼블 오는 시간까지 그래? 걸었어요. 드라가스가 네. 또 이런 앞라인이 없어가지고 클레드 맞붙이 하는 걸 더 그래도 공을 한번 클레드 내렸지만 저거 한 번에 못 또 잡으면 탔어요. 저런 식으로 네. 계속 탑니다. 시간 지나면 패시브 또 초기화되면서 다음번엔 저거 내리게 하고 또 타요. 세 번째 용을 처치했습니다.
골드 차이가 이만큼 벌어지면 그러면서 달리기. 와. 이러면 둘다 죽는 것 같다. 이러면 바론으로 뛰어도 되겠는데요? 현실에도 중국 뒤로 제가 포기한도 못 잡았어요. 선고 턴 이어지면서. 바론핑 찍히네요. 바론으로 갔다. 대상역 팀 다운인 것 같네요. 다운이죠 이건. 즐거워 보이십니다. 네? 즐거워 보이십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지금 도영님 꼬리가 살짝 많이 올라가신 것 같아요. 행복해 아닙니다. 평소에 뭐 자랭이나 칼바람 같이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저희 대상역 팀의 탑라이너 분이 저를 유찰로 평가했기 때문에 조금 마음 아프네요. 그래도 준우승 출신인데. 파란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쏙. 클레드가 이제 온기가 무슨데 저 아이템이 아마 최로 이어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네, 지금 어차피 탱킹이 괜찮다고 느껴서 최를 가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이즈한테는 맞아도 어차피 안 죽는 걸 알고 있으니까 네. 그나마 견제가 되는 스토르 딜에도 뭐뭐 하겠다는 것인데 그와 동시에 멜모셔스가 아닌 마체를 선택함으로써 사이드 그렇죠. 딜도 가져가겠다는 모습. 그런데 클레드한테 마체가 그렇게 좋은 아이템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비율이 좋은 건 아닌데 사이드를 이제 좀 빨리 가져가겠다는 것 같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클레드는 W 쿨감을 통해서 W 사이클을 많이 돌림으로써 딜 포텐을 높이는 챔프이기 때문에 쿨감이 전혀 없는 마체는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과감하게 계속 싸움을 유도하고 있네요. 어차피 못 죽이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때려볼 거면 때려봐라. 나는 내 팀 부르면 된다. 이게 기회가 벨코드 되게 살벌해요 지금. 3분의 1이 없었네요. 지금 벤시를 가는 분도 있어요. 사실 소라카 힐도 공짜가 아니거든요. 소라카 피를 대가로 지불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맞으면서 어느 정도 버틴다고 해도 영원히 버틸 수 없어요. 그리고도 돈은 내야 되기 때문에 돈 안 내고 그냥 공짜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수성은 빅토르가 있어서 수성은 잘하고 있네요. 그리고 스텔 근데 이게 다 같이 바론 미니언을 웨이브를 데리고 온다면 빅토르 하나로도 좀 그래서 클레드는 그냥 사이드에 가 있는 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 지금 블루팀 머리 아플 거예요. 이거 지금 바론 먹었는데 밀기가 쉽지가 않아 생각보다. 그래서 힘으로 한번 빅토르를 밀어내네요. 공으로 럼블공은 아쉽게 빠졌고. 근데 그라가스가 뒤돌다가 그라가스가 이거 뭔가요? 뭔가 뒤에서 노린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빅토르는 티 상황이 안 좋았고 럼블도 공이 빠졌어가지고 더군다나 이게 안부자가 근데 이거 그래도 약간 뒷라인 걸리면서 럼블이 뒤에서 굉장히 잘했어요. 빌로진까지 계속 럼블이 끌어들이면서 뒤에서 어그로 끌어줬고 아까 벨포즈한테 궁이 안 빠졌다면 오히려 역으로 공격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서로 위험합니다. 아무래도 팔 길이는 레드팀이 좀 더 길어서 블루팀도 스칼 안 탄 상태다 보니까 탱라인 부재로 이까지만 해주는 모습. 바람용이 1분도 남지 않은 시간에서 정비하고 왼쪽에서 몰려는 모습. 관건은 지금 주요 딜러들인 빅토르와 이즈리얼이 풀이 다 빠진 레드팀과 반대로 베인과 벨코즈의 풀이 빠진 블루팀이 얼마나 교전을 잘 이뤄나가느냐. 일단 그리고 또한 용은 30초 가량 남았고 풀이 없는 베인에게 얼마나 이니시가 잘 들어가느냐. 그리고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빅토르의 중력장 변수까지. 팬들의 진짜 9시 정도 있고 반응도 좋았어요. 원딜 서로 베인 들어갔어요. 베인은 오히려 팔이 짧기 때문에 여기서 기회 일단 2대1 교환했습니다.
럼블은 뭐 아직 쓰면 자신의 벨코드 사명을 돈이 다했다고 있어서. 보면 될 것 같은데. 벨코즈 궁 있고 블루팀은 지금 킨드레드랑 붙어서 뭘 하려고 해야 돼요. 방금도 베인이 킨드레드 쪽에 있었으면 궁으로 살려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저렇게 굳이 멀리 떨어져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4대 3이라고 강타 싸움 가나요? 강타가 없군요. 죄송합니다. 드라가스 정글인 줄 알았네요. 행동은 정글 같았습니다. 근데 걸어오는 게 나 강타 있어 하고 걸어오는 것 같았네요. 그렇죠. 마치 배치기 강타로 뺐을 때 순간 공풀주 들었나 했습니다. 다음 발언이 1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빨간 팀의 포탑이 양팀 파괴되었습니다. 플래시는 킨드레드 소라카만 들고 있는 듯하니 아유 아까와 같이 전멸 없는 상태에서의 교전을 내주는데 할 말이 있어요? 다음 키로? 또 한 번 더 돌거든요. 아, 잡아냈네요. 아이고. 사켄 불클. 킨드레드 잡았고. 하지만 이거 지금 별로 안 좋아요.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베인을 잡아야지. 벨코즈 내려오고요. 클레드 궁? 아, 클레드 궁이 없네요. 지금. 블루팀 입장에서는 지금 이 타이밍에 무리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는데 좀 결과가 아쉽게 됐습니다. 레드팀에서 했어야 되는 플레이를 블루팀에 대신해주는 빅토르가 제아피를 다 몰아먹어서. 네. 어쨌든 레드는 뒤지고 있는 입장인데 계속 공수 교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득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방금은 최소 클레드를 기다렸어야 되고 조금 더 멀리 본다면 클레드 궁으로 상대 뚜벅이를 이제 물면서 해줄 수 있었는데 베인 노틸이 너무 좀 급하게 들어간 감이 있다. 그렇죠. 이제 자신이 주요 자신감을 딜러진들이 과시한 게 아닌가. 네. 템들이 잘 나와서 이제 계속 아까처럼 싸움 유도하는 방식으로는 지금 럼블 궁이 딱 돌았네요. 이거 정글 죽으면 하지만 저거 큐 땅 조시면 이러면은 이런 바론 타이밍 바로 나오죠. 나가겠네. 네. 또 바론 버스가 느린 친구들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베인 그렇죠. 있죠. 베인도 있고 킨드로드도 있기 벨코도 때문에. 있고 킨드레도 있고 그리고 들어가서 구조로 상대를 잡는다고 주요 딜러진의 마치가 다 나왔어요. 마치의 베인스의 프리마도 그냥 지금 이주 궁으로 트라이 한번 해보는 건 정글했네요. 하지만 시야가 없기 때문에 네. 되게 힘듭니다. 강타도 없고 시야도 없고. 사병이라도 그래서 이제 블루팀은 탑 쪽으로 깎고 있고 이러면 미드 2차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2차를 밀어서 블루팀이 인원 배분이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어서 클레드가 허겁지겁 기환을 눌렀습니다. 어차피 못 막는 거 이거라도 먹어야 돼요. 벨포드 텔. 벨코즈가 럼블은 그냥 네, 타고 그러면 클레드는 바로 바텀으로 갔어야 된다고 보는데 팀콜이 엇갈린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되면 텔 없는 상황에서 힘을 뿌려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방금 확실히 블루팀에서 바론 먹고 나서 인원 분배가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그렇죠. 일단 글로벌 골드는 10,000골드 정도 차이 나고 있고 사용까지 어떻게 파밍을 하고 사용 때 지출을 하는지 아니면 사용을 주는지에 달려있는데 사용을 주면 15% 추가받은 핑크가 큰 모드를 막을 사람이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베인도 이제 공을 썼을 때 순간적인 이속 버스트가 굉장히 쏠쏠할 거거든요. 패시브 이속에 바람용 영혼 이속에 네, 맞습니다. 패시브 이번에 또 15 올라가면서 굉장히 큰 버프 먹었거든요. 웬만한 템프의 미체화 성능이나 포식자 성능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하는 입장에서 스스로 킨드레드 툭툭 치는 거 꽤 아픕니다. 그라우스가. 킨드레드 지금 5스택 하는 상황. 스택도 스택이지만 레드스마여서 허뎀이 들어가는 게 킨드레드는 사실 이제 스택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만 4스택 이후로는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거든요. 빨간 팀의 포탑이 4스택 기본 파괴되었습니다. 베이스에 3스택마다 25씩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네네. 스택은 좋고 아니면 말고 정도 7스택 정도면 괜찮지만 4스택이어도 그렇게 기분 나쁠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죠. 확실히 레드팀에서 바론 먹히고 다음에 수성을 굉장히 잘하고 있죠. 인원 분배도 네, 괜찮고. 블루가 팔이 짧아서 네. 공성이 잘 안 쉽게 못 되죠. 들어가고 있네요.
킨드레드가 궁으로 들어가려면 또 타워 다이브 형식이 되기 때문에 럼블. 러블이 또 전멸 쓰면서 한 턴 버텼는데 오, 이거 이거 안 다 걸렸네요. 살아나네요. 헬프에서 끝나버렸어요. 되게 아쉽네요. 그래도 한번 밀려났기 때문에 억제기까지는 나갈 것 같고. 바텀 먹재기도 위험하겠네요. 네, 억제기도 지금 바로 미니언 들어와서. 사용 등장하고 하지만 원딜 미드가 궁은 살아있기 때문에 빨간팀의 포탑이 파괴. 바텀 억대기 쪽에서는 수성이 한번 되지 않을까. 바텀 억제기 밀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지. 가지 않을까. 여기서 일단 싸움이 열긴 했어요. 네, 들어왔어요. 여기서 레드 구국이 결단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블루팀 아이템이 킨드레드 클레드 다 끝까지 가면서 마저를 둘둘 쌓았어요. 레드팀 입장에서는 방금 그라가스랑 럼블은 궁이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추격하기에는 별로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무난하게 사용 챙깁니다. 처치했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라. 스테이크. 저렇게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그렇죠. 남이 먹던 거 먹으면 이제 뺏어 먹는 게 훨씬 맛있거든요. 그렇죠. 모든 정글러들이 강타 싸움에 집착하는 하나요. 특히 대형 오브젝트 로고가 네, 올리는 맞습니다. 첫 했습니다였는데 예전에는 또 이제 전챗이 가능했기 때문에 하드리씨 감사요 이런 걸로 이제 서로 네, 정을 또 표하고 그랬는데 요즘 협곡이 많이 삭막해졌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슬로건부터가 빼앗았습니다로 뜨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하고 있죠. 오, 클레드. 나가면 탑으로 가는데 지금 근데 억제기가 2개가 밀려가지고. 하지만 바로 웨이브가 아니어서 그런것도 막을만합니다. 지금 빅토르가 빠지게 되면 사실상 그렇게 라인 클리어가 좋다고 보기 힘들거든요. 럼블은 팔이 네. 짧기 때문에 이즈리얼도 슈퍼 미니언을 굉장히 못 잡습니다. 벌써 힘들죠. 힘들어 들고 한땀 마치 라인전의 베인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옛날부터도 베인급으로 이제 비교가 되는 급의 라인 클리어가 느린 원딜로 알고 있는데 그 군드라 벌써 느립니다. 베인은 그래도 후반에는 잘하는 편인데 이즈리얼은 좀 힘들죠. 베인 티아멧을 가지 않는 이상은 베인 4코어 맞춰주고 킨드레드도 메모션 쓰고 4코어 네. 맞춰주고 거기다가 노틸러스가 대 AP 전용으로 화공성을 맞춰요. 이니시와 마저를 다 챙기는 빌드. 오, 그러네요. 화공탱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저 신화층일 때나 가끔 봤었는데 전설로 비기고서는 가는 사람 거의 없어서. 저희도 아니에요. 지금 활용률이 0에 수렴하기 때문에 네, 하공탱을 쓰기 좋은 상황이 와, 어, 소리를 듣기면 지명해 줄래. 이게 또 이제 바람용이기 때문에 궁극했으면 빨라지거든요. 심지어 내리지도 않고 빠른 이동으로 도망갈 수 있는 잡아내고. 바론 치고 있고 핑크 베인이라 저는 아, 이번 바론 미션함작을 웨이브 막는 거는 많이 버거워 쉽지 보이는데요. 않겠네요. 예, 억제기도 2개 다 밀려 있고 곧 재생되긴 하지만 이제 지켜주는 타워가 없어서. 이즈리얼도 4코어를 뽑았지만 굼드라 빌드가 아닌 탓에 라인 클리어는 빅토르가 접합을 하거나 전술 중까지 그쵸. 타운에 넘어가야 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탑 쪽에 벨코즈 보내놓고 또는 클레드를 보내놓고 바로 웨이브 돌면서 사막대기 노리면은 잡기가 힘들어요. 글로벌 고도 거의 13,000골드 정도 차이. 벨코즈 매자에 올리고 클레드 잡고 가면서 나는 안 죽겠다. 벨코즈는 어차피 나 못 잡으니까 책이나 있겠다. 라는 베인이 망령두건까지 올리면서 빅토르가 조금 털 위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클레드는 바텀을 돌리고 나머지 4명은 이제 탑 공성. 공허의 지팡이 빌드가 아니어서
푸드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코즈 갇혔는데? 한번 열긴 했는데 밀릴 수가 없네요. 딜 억제가 있어서 뒤에서 클레드가 다 쓸어 담습니다. 저는 게임이 끝난 것 같네요. 이야, 빨간 팀의 억제기가 이제 파괴되었습니다. 마더템을 다 불러버리니까 럼블 장판을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안 쓰고 빨간 팀의 이렇게 억제기가 포장님 팀 파괴되었습니다. 2대0으로 승리하게 됐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맞습니다. 재밌게 봤네요. 방금 왔지만 윤섭님 목소리가 되게 팩이 네. 약간 하면서 본 것 일하다가 같은데. 방금 약간 일하고 와서 쓰러져 있다가 방금 오신 듯해서 아까 퇴근 6시에 하고 한 것 어제 같은데. 어제